자, 착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요. 착오에 의사표시가 안 설명하고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착오는 뭐냐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누가요? 표의자가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이것을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가지고 기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은 일반인의 기준, 일반인이 상대방이에요. 표시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관적인 요건은 뭐냐면 이것을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에 대하기 때문에 착오가 되지 않아요.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됐을 때 동기는 주관적이고 표시가 됐을 때 착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착오가 뭐하고 다르냐? 사기하고 달라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만 있으면 되냐? 사기는요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주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동기의 착오요. 이 동기의 착오만으로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착오는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죠. 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중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느냐, 없을 때 취소할 수 있고요,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유효란 말이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다 이 말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뭐를 한 경우? 악용한다. 악용.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악용을 한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분의 착오이잖아요. 그래서 중요분의 착오는 뭐라 한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한다? 현저히 결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고,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효를 많은 자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봤을 때 이렇다는 것이고요. 착오라는 것은 동기의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고려하면 되죠. 법률의 착오. 이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건축할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법률의 착오고,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의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것이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듯이, 법률의 착오도 대부분은 동기의 착오이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어서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그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특히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있다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알겠죠?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 유발된 경우는 표시가 되든 안 되든, 되지 만다가 아니고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느 것이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시가나 가격이다, 면적이다, 지적이다, 지분이다, 수량의 착오다, 수량. 알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여러분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가압류가 있으면은 보증을 쓰지 않는다겠단 말이죠. 그런데 보증을 서고 보니까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압류가 다행히도 무효인 것이에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죠.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제적 뭐죠?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 사람의 정신성이죠. 주채무자. 그래서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갑인 줄 알았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이죠. 이 물건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물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물건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중개업자요. 중개업자의 말이면, 우리가 중개업자란 말이 딱 나오면요, 그것은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다,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이다.
토지의 현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1200평이 농지인 줄 알았더니 그 중에서 600평이 하천부지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성질의 착오라고 얘기하죠. 성질의 착오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믿고 계약을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죠. 그런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요. 건축설계사 자격 요무, 건축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건축설계사 자격이 있는지 알고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단 말이죠. 용역계약을. 그런데 그 사람이 설계사 자격증이 없더라. 그럼 처음부터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알았더라면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있다가 두 개죠. 첫 번째 중개업자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요. 토지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공장 건축 가능성,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뭐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다. 그것은 뭐가 된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 말이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뭐가 되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은 뭐냐? 첫 번째 고려청자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믿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 줄 알았더니요.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렇게요. 그것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건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악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할지라도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세 번째요. 무슨 규정이다? 착오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말 수 있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 착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나머지는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뭐냐면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그러면 재산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 재산 출연 행위에 재산을 출연하죠. 이 재산의 출연 행위에 뭐가 있냐? 재산 출연. 이 출연 행위에 착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요. 화해계약이죠. 이 화해계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를 못해요.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화해계약이 화해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09번은요. 이런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죠. 줄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 그러면 이것을 이퀄 부도달의 문제. 부도달의 문제이고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착오이다 동그라미 착오. 착오는 표시기관으로서의 뭐죠?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의 경우에 착오가 되고, 여기는요 지금 우체통에 넣은 편지죠. 이것은 전달기관이거든요. 이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즉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잘못 넣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란다? 부도달의 문제이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통신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 통신기사가 이 통신기사 줄 것이고 이것을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예요. 잘못하죠. 이것이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가 돼. 맨 끝에 표시상의 착오. 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 행위를 했죠. 대리인이요. 그래서 본인에 의한 의사표시에 착오는 없게 된다. 왜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 행위 줄 것이고 이때는요. 이때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표준한다?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 그래서 거기다가 대리인 표준 이 말이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 4번요.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죠. 그래서 본인에 의한 의사표시에 뭐가 된다? 착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그래. 자, 5번요. 10만 원 적을 것을 100만 원이라고 적었죠? 봐봐. 우리가 표시상의 착하고 내용의 착오의 차이는 뭐냐? 표시상의 착오 줄고 거기다가 뭐라 쓰냐? 손하고 눈, 입. 손하고 입이라고 써봐. 손하고 입. 거기다가 비교해가지고 내용상의 착오라고 써봐.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오로 뭐냐? 뇌. 우리 뇌 있죠? 머릿속에 뇌하고 뭐하고요? 그 다음에 뇌 했어요? 눈에 관한 착오다. 여러분 저기 봐봐. 아까 우리 여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뭐가 쓰냐면 뭐 핸드폰은 뭐로 알아? 모음으로 알아 이 말이잖아요. 모음으로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진동을 해달라 했나? 모음으로 해달라 했나? 모음으로 해달라 했어. 모음으로 그 진동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알겠죠? 울리면 좀 그렇게 하네. 그러면 핸드폰은 모음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읽을 때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쓰여 있는데 자기가 읽을 때 눈으로 볼 때 핸드폰은 모음으로 하지 마시오 이런 말인 줄 알고 모음으로 했다가 다시요 벨수를 바꿔놨더니 전화벨이 벨 울렸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건 눈으로 잘못 읽은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그래. 알겠죠? 근데 내가 학원에서 뭐라고 하냐? 핸드폰은 모음으로 해주셔 이렇게 좀 써줘 그랬더니 핸드폰은 모음으로 하지 마시오 하고 써놨어. 손으로 썼죠 손으로. 그것을 뭐냐?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10만 원을 쓸 것을 얼마나 썼죠? 100만 원. 지금 손으로 잘못 썼죠? 손으로.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1번은요. 1번.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 그다음 바로 옆에 중대한 과실. 자, 그 다음에요.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러면요. 애하고 의하고 아무 말 아닌 것 같아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요 부분 의 착오라는 것은 이런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 이 말인데 중요 부분 그러면은 그 중요한 것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가 아니고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 정확한 말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면은 아니 법적으로 의라고 돼 있어. 그런데 애도 맞는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나?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찮은 것은 착오가 있어도 필요 없다 이런 말 같은데요.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법령이라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좀 중요한 부분 중에 이런 중요한 것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거다고 약간은 말은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이 말이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자, 2번은요. 2번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줄곧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래서 뭐다? 중요 부분의 착오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착오로 인한 취소는 표의자의 주관적 이익 틀렸죠. 우리가 착오가 뭐예요?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이죠.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 그러니까요.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틀렸죠. 바로 옆에 경제적 불이익 줄 것이고 우린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은 착오가 되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죠. 이런 거 봐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착오가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선 틀렸죠.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 5번요.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유발됐죠. 유발. 그 착오가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적극적 행위에서 유발됐죠. 그러면 반드시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표시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이 말이죠. 자, 12번은요. 중요분의 착오란 표의자는 물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 줄 것이고 주관적. 보통 일반인도 이꼴 객관적. 그래서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 이번요 법률에 관한 착오 줄 것이고 바로 가운데요 중요 부분에 관한 것. 맨 끝에 취소. 그 다음에 3번은요 수문 불합이죠.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불성립이야. 수문 불합이 그럼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의 경우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부동산 매매 시가 등록하면 시가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요. 화해의 목적인 분쟁. 화해의 목적인 분쟁 거기까지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여기는요 착오가 아니에요. 이외의 상해 착오. 이외의 상해 착오, 그것을 뭐란다? 착오라고 그래. 그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요,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화해 계약이 분쟁 이외의 상해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해 뭐죠?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게 맞아. 그런데요, 이외의 상해 착오가 있다, 그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13번은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죠. 해제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2번은요. 이런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요,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목적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동기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OX, X죠. 동기착오가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면 되는 것이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4번, 착오를 이유로 불법행위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할지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옆줄 긋고, 사기는 위법행위이므로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사기는 위법행위이므로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자, 5번은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에 누가 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줄고, 중대한 과실 가운데 두 번째 줄,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퀄 상대방. 그 다음에 여러분요 14번은요. 그럼 14번은 뭐라 나왔죠? 1번,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뭐한다? 현저히 겨려. 2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줄고요, 상비죠. 알고 이용하였다. 알고 이용, 그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은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누가요? 부동산 중개업자 이퀄 맨 끝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잘못 소개했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죠. 맨 끝에 3번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됐죠. 없다 이렇게 하라고.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 수 있다. 옆줄 긋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말했죠. 중개업자를 말을 믿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4번,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줄고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맨 끝에 중대한 과실, 맨 끝에 줄고 취소 X.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하지 못하죠. 진짜로 알고 매수한 골동품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랬죠. 고려 청자에 가는 거죠. 판례가 뭐라 했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봐봐요. 봐봐. 이런 보면 우리가 취소를 했다는 말의 뜻이 뭐죠? 취소했다.
취소를 했단 말은 먼저요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취소했단 말은 둘 다 포함하는 거야. 플러스야.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취소하지 못한 뭐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취소를 못한단 말이죠. 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든지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없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한단 말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돼.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취소라고 얘기를 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든지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있든지.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말했죠 고려청자 판례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를 했다는 것은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인 것으로 잘못 알았다. 그 말은 그 자체가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5번은요 1번 재건축 조합이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죠.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 재건축 조합 측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뭐가 된다? 해당한다. 이럴 경우 재건축 조합이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그 재판 받을 때, 이런 의사 병원 갈 때 의사한테 자격증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서 아무렇게나 병원 들어가서 하죠. 근데 그 보면 물류치료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액션도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옆에 있었던요 기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액션 촬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은 액션 촬영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느냐 물어봐 묻지 않잖아요. 의사한테 입을 벌렸는데 기분 나빠? 당신 자격증 있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뇌싱할 때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병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을 것이다? 자격증이 있을 것이다. 설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설계 자격증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은요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그 다음에 X토지 줄 곳이고 착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Y토지를 표시. 그러면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 4번 매매 목적인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 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로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누구 때문에? 중개업자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마 3번은요 5번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가 났다는 사실은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죠?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죠. 수표를 받는데 수표를 받은 것을 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죠? 수표가 부도 났다잖아요. 응? 우리가 여러분요 수표가 부도 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수표 그러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요? 지급하지 않은 것이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마찬가지가 다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되죠. 이런 수표는 뭐가 똑같죠? 현금과 동일하게 유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유통성이 있는 것이 부도수표라잖아요. 잘못된 수표라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내가 매매대금을 받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매매대금을 지급을 청구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못하면 그것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지 착오의 문제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6번은요 1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못된 여자가 나왔죠. 여기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않고 토지 거래했는데 토지 대장 확인하지 안 했죠. 정말로 고시워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뭐다? 망했다 잘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요 2번은요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알겠잖아요. 이것들이 뭐 이게요 양심도 없이 이렇게 안 되죠. 그럼 요즘 뭐 직방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계약 잘못하면 직방 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직방이라는 것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뭐 직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거리관계가 좀 더 넓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거리정보함이라는 것이 그 지역만 거리정보함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거리정보함이 뚫고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역이면 여기 지역에 있는 자기들끼리만 거리정보함을 쓰지, 사실 노량진에서 어디 저기 여의도에 있는 물건 여기서는 하겠네. 노량진에서 저기 성북구에 있는 그런 땅을요, 또 건물을 거래한다. 상당히 힘들죠. 자기 동생이 집 산다는 거 빼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상당히 힘든데, 지금은 이제 성북구에 있는 사람이 노량진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바로 뭐죠? 의뢰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노량진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다방이라든가 직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제 그게 오픈됐을 때는 중개업자가 뭐죠? 아무것도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더 중개가요,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정보교환이 좀 더 수월하고, 그다음에 또 옛날에는 또 각 지역에 늦게 들어가면 자기네끼리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끼리만 거래하고, 뭐 회원업소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웃기죠. 아니 회원업소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짝짓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놈의 짝짓기는요, 어디 가가지고 저기 케냐의 야생 그 동물원 거기 가서 해야지. 뭐 이런 데서 하나 몰라요? 그 짝짓기가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다방인가 뭐 직방인지 만방인지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경기가 허물어졌나 봐요. 왜냐하면 바로 보고 내가 물건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 물건을 보고 누구든지 다 오니까, 굳이 내가 그 옆에 있는 뭐죠, 회원업소에 가가지고 물건이 있냐고 손님이 있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나 봐요. 알겠죠? 물론 뭐 직거래가 망한 사람도 있죠. 뭐 그건 당연하죠. 그것은요. 알겠죠? 그래서 자요. 그다음 2번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죠. 그럼 법령상 제한이죠. 그러면 매수인요, 매수인의 착오는 뭐다? 동기의 착오. 아까 말했죠. 법령상의 제한 줄 것이고 법률의 착오죠. 맨 끝에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중단과 뭐죠? 그 동기가 표시가 되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듯이 법령상의 제한, 다른 말로 법률의 착오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중요분의 착오죠. 이것을 뭐라 한다?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하죠. 토지의 현황이죠. 성질의 착오. 우리 15회 시험은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4번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럼요. 착오자의 진위. 그러니까 되게 웃긴 말이죠. 봐봐. 별것도 아닌데 우리 착오란 뭐예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건데, 진위가 일치했다잖아요. 의사의 일치. 무슨 지? 의사주의. 무슨 해서? 자연적 해석. 뭐가 똑같아? 오표시 무효의 원칙.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일치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착오자라고 해놓으니까 마치요 뭐가 있는 것처럼, 취소한 것처럼 이렇게 됐죠.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단 말은 두 사람이 일치했다, 의사가 일치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에 5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이죠.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이 상대방이죠.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계 착오죠. 그다음에 귀속 해제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요,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다가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귀속 재산이 아니고 뭐다? 귀속 해제된 것이더라. 그러면 갑인 나는요, 이것이 귀속 해제가 됐다는 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이고, 귀속 재산이다 그러면 국가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자기는 국가 재산, 즉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공무원 말만 듣고 국가에다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속 해제된 재산으로서 내 고유의 소유권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내가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내 스스로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상대방, 공무원으로부터 유발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셔요. 실제로 보면 갑은 전원주택의 신축 목적 줄고요, 전원주택의 신축 목적 동기죠. 그런데 을에게 알리고 그걸 뭐다? 표시죠. 그래서 동기가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번 틀렸네. 그러나 그 토지는 관계법규상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가 여기까지 법률의 착오죠. 그런데 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고지 의무 위반 사기가 되네요.
여러분요, 내가 전원주택을 진다고 했는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순교를 팔았으니까 고지를 해줘야 되죠. 그 고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된다? 사기가 되죠. 그러니까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정답이네요. 알겠죠?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건가요? 자, 3번은요. 사기가 뭐죠? 여러분, 사기. 사기도 성립하죠? 사기는 불법행위거든요. 그래서 3번을 보면 갑은 을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죠. 사기니까요. 4번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요. 5번요.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랬는데 틀렸죠? 좀 이따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는요. 사기하고 강박은요. 알겠죠? 그래서 5번은 왜 틀리냐는 것은 좀 이따 이제 보면 되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요. 사기하고 강박은요. 다른 국가고시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조금 자주 나온 편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기는요. 주관적 동기착오죠.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주관적 인과관계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이 달에 뭐가 있어야 돼? 고의가 있어야 되죠. 기망에 의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와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는 의사, 이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사기인 것과 사기가 아닌 것, 사기 아닌 것 하나만 딱 보면 되죠. 뭐다? 교환계약이다. 그래서 교환계약은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기망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사기인 것 하나는 뭐다?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고, 두 번째는 뭐다? 타인 소유물이죠. 원래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기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죠. 언제냐?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세 번째가 고지 의무 위반이죠. 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아파트를 사는 분양을 받는데요. 주변에 공동 묘지가 있다는 사실. 이 분양자가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강박이죠. 이 강박은요. 세 가지가 있죠. 먼저 강박은 취소할 수 있고, 강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강박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강박이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인이 있느니라. 이런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됐다. 취소.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됐다. 뭐가 됐다? 극심되어 있다. 그럼 뭐다? 무효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강박 취소하고 무효하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기나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손해 여부를 불문해. 그래서 사기나 강박은 손해가 있든 없든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여기서 이제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는 적법인데요. 나중에 강박이 될 수가 있죠. 이 강박은 뭐죠? 고소고발에 대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요. 부정한 이득을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한 이득. 그 다음 목적은 정당해.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다. 그래서 수단이 불법이다. 이러면 고소고발이 될 수 있고, 특히 강박 같은 경우는 항상 앞에 키워드가 뭐냐? 불법적 해악의 고지다.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강박, 없다 강박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사기라고 항상 무슨 나오냐? 신이 성실한 원칙, 신이 치기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인가, 시인되는 정도인가, 비난받다 사기, 시인된다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치기에 비추봤을 때 비난받을 수 있을 정도, 그러면 사기,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고 시인된다, 인용된다, 용인된다, 그것은 뭐다?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을이 갑을 사기를 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근데 이게 병이죠.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하고, 제3자 이 사람을 피용자라고 얘기하죠. 피용자가 갑을이라는 사람 사기를 쳤죠. 사기, 을은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제3자죠. 이렇게 갑하고 여기 을하고 있죠. 여기는 병이죠. 병에 제3자가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치면 이 을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 병은요,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제3자의 선인은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취소하려고 하는 자가 입증하면 된다 이 말이고, 이건 이제 이건 그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는 어떻게 대리인은 이렇게 갑하고 있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 을이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을 뭐란다? 본인이라고 하고, 이 본인이 병이라고 하는 대리인한테 이 뭐죠? 집을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본인하고 대리인하고는 뭐가 된다? 동일시된다. 동일하다. 똑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기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대리인하고 본인은 똑같으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사기를 친 것과 똑같다. 따라서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기라는 거 있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죠. 위법이니까 이것을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질문 받죠. 반드시 취소와 손해배상은 선택적으로 행사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취소하지 않고도 말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요. 그런데 사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사기죠. 사기니까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하죠.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은 이것은 경합한다.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하자 있는 물건. 기망이니까 이건 사기이죠. 하자 있는 물건은 하자 담보 책임이죠. 그래서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으면 사기 또는 담보 책임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우리가 사기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되죠. 근데 착오는 동기의 착오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됐다. 그러면 그 동기의 착오는 사기에도 해당하고, 그다음에 뭐에 해당해? 착오에도 해당하죠. 착오나 사기를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볼 것 하나도 없는데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자 17번이요. 18번 사기죠. 자,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 줄 것이고, 주관적 인과관계라도 있어야죠. 알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이단의 고의라고 하죠.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3번요. 제3자의 기망 줄 것이고, 신원보증 서류 줄 것이고, 그것을 의사죠. 의사.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계약서 줄 것이고, 표시죠.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 날인했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 앞에가 제3자의 기망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봐봐 여기. 우리가 여러분요, 사기하고 착오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사기하고 착오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분 사기가 있죠? 그다음에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죠. 사기하고 착오하고. 여러분 오늘 학원 오시면서 비 맞았죠? 예,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 맞으면 안 되는데요. 다 쓸려 내려가는데요. 알겠죠? 그나마 몇 개 있는 거 알겠죠? 그나마 있는데요. 알겠죠? 특히 또 정수리 젖으면 큰일 나는데, 이건요 완전히 정수리 젖으면 이건 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데는 다 젖어도 정수리는 보호를 해줘야 돼. 알겠죠? 자,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의사와 표시가 뭐란다? 일치하고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되고, 여기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한다 이 말이야.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기다 착오다 이렇게 하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지만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착오는 뭐죠?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사기는 강행규정이니까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포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위법이죠. 위법이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위법하지 않죠. 취소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것이 이제 착오와 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사기가 되려면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딱 보면 지금 어떻게 되죠?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을 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사기라고 하는 말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로만 해결한다? 착오로만 해결한다. 뭐로 해결한다? 착오. 그런데 착오가 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되죠. 그래서 그 모르는 것, 그걸 뭐라 한다? 제3자의 기망행위라고 얘기해. 그래서 제3자한테 기망을 당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인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얘기하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2번은 틀린 말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죠. 있다. 3번.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생길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여기 보면 사기, 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 동그라미, 사기에서 법령이 중요 부분에 착오 동그라미, 그러면 사기에도 해당하고 착오에도 해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번요. 고지나 설명 의무가 있다. 어디죠? 아파트 분양 플러스 뭐다? 공동묘지 조성이죠. 아파트 분양 플러스 공동묘지 조성이죠. 그럼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 알리지 않아야 돼? 알려야 되죠. 만약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5번.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했다. 그러면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다, 매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면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했죠. 그런데 매수인이요,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매수인이 그걸 몰랐다잖아요. 선이 뭐가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대로 흐르겠다? 표시대로.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취소할 수 없다. 제3자의 사기니까. 자, 19번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 또 나왔죠, 이렇게 강박. 강박은 세 종이죠. 취소냐, 무효냐, 진이 있는 이냐. 우리가 진이 있는 의사표시를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알겠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뭐다? 진이 있는 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맨 끝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란다?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결여, 그러면 뭐죠?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맞는 말이죠. 2번요.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그러면 그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죠. 무효가 되려면 딱 두 마디. 박탈, 극심. 무효라면 딱 두 마디. 박탈, 극심.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죠.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았다.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3번 보면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3자의 강박,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요.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줄고 완전히 박탈. 그럼 뭐가 된다? 무효. 5번요.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리가 아니면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뭐죠?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불법적 해악의 고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요,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요, 해악의 고지. 어떤 해악의 고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부적당한 경우, 그것은 인정된다. 그래서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 불법적 해악의 고지. 그래서 여러분요, 재작년 세무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뭐라고 나왔냐? 여기 나왔어.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여러분요, 각서에 서명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 각서에 서명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앞에가 무슨 말이냐, 앞에가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의 서명날이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가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강박이 아니지. 만약에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서 뭐죠? 각서에다 사인하려고 했죠? 그럼 그건 뭐가 될 수 있죠? 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불법적 해악의 고지다. 그래서 5번에 어떤 해악의 고지가 바로 밑에 부적당하다. 알겠죠? 그러면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번은요. 갑은 제3자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제3자 A죠. 그럼 제3자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렇게 되죠? 알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갑은 알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대리인이다. 대리인 봐봐. 대리인이면 어떻게 돼요? 제3자가 대리인이다. 그럼 본인이 뭐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줄거 을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그 말의 뜻이 뭐냐? 알든 모르든 이 말이죠. 을이 알든 악이 모르든 선이 무조건 말 수 있다. 갑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3번이죠. 여기요. 우리가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소해야 OX, X 먼저 취소할 필요가 없다. 4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계약 체결 당시 선의 무과실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사기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기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런데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알겠죠? 그래서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갑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OX, X 물을 수 있다. 5번요.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죠. 을이 병에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봐봐요. 지금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죠. 취소한단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병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21번 한번 보셔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 우리가 착오 또는 사기를 뭐란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어떻게 행사한다? 선택적 행사. 이렇게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죠. 자 니을은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고소고발 박스하고 니은의 앞에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 여기 우리 봐봐. 이 고소고발은 적법하지만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박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교환계약. 더 이상 못 필요 없죠? 교환계약은 시가를 목표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이다 아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니은요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거기까지 가로 묶어봐. 이것을 분양광고죠. 분양광고. 상가 분양광고. 상가 분양광고를 보다 청약의 유인,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의 경우는 사기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사기이다 아니다. 알겠죠? 상가 분양광고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자 있는 의사표현 설명경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억에 보면요 기억 21번에 기억은요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맞죠? 그럼 2번요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이니까 아무리 고소 고발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강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는 기망이고 그래서 사기는 기망 맞죠? 그 다음 니을은요 상가 분양 광고. 그래서 기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그 다음에 뭐가 틀렸어요? 니은이 틀렸네요. 알겠죠? 그래서 교환은
기망이 아니니까. 자, 25번은요? 몇 번 안 했어요? 20번, 20번. 참, 아니에요. 이 번호가 지금 카운터가 잘못되어 있네요. 뭐야, 이거? 예. 25번부터 가봐요. 이게 차고 같아요. 자요,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동시에 착오의 요건을 충족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어느 쪽이든 요건을 입증하여 의사표시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1번에 사기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 첫 번째 가운데요 착오 동그라미, 사기나 착오 둘 중 하나를 취소할 수 있다. 2번은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 이외에 불법행위의 성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결국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령인을 먼저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줄 것이고, 허가를 받잖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해서 사기 또는 강박이 있다. 사기 또는 강박. 그러면 두 번째 주요 뭐 할 수 있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소급 무효, 소급 무효, 소급해서 무효죠. 옆줄 긋고 허가 뭐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즉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면 더 이상 협력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은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소송행위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이렇게요. 자, 그러면 23번, 22, 23 놔두고 24번을 봐요. 24. 그다음에 24를 보면요. 병이 보복하기 위해서 선이 무과실인 경우는 이렇게 됐죠. 선이 무과실인 경우, 병이 선이 무과실을 요하는 경우. 봐봐요. 이런 말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병이 선이 무과실이다. 봐. 그럼 여기 봐봐.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병이 보호받으라면 아니네. 한번 봐봐. 자, 1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그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표시인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느껴졌죠. 갑이 을한테. 그럼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여기 봐봐. 통정의 표시는 문제. 안 되면 그러면 돼. 갑하고 을하고 무효다. 그러면 을이 이걸 병한테 처벌한다. 그런데 병은 누굴 때만 보낸다? 선일 때만 보내니까 반드시 선이 무과실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선이 무과실이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 이 말이지. 알겠죠? 통정의 표시. 그래서 원인으로 이전 느껴준 뒤 을이요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하러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이때 선이 이기만 하면 되죠. 이번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뭘 한다? 해제하죠. 해제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근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지금 봐봐. 해제죠? 해제. 여기 2번은 봐봐. 여기서 해제죠? 해제고 말소등기죠? 말소등기는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병은 보호되는데 해제하고 말소등기는 병은 누구일 때만? 선이만 돼도 보는 보호해. 그러면 여기 지금 뭐냐면 봐봐. 매수하여 이전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 그럼 여기 해주고 나서 여기까지 병한테 해주고 나서 해제가 됐죠.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돼. 선악 불문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갑의 강박에 못 이겨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여기요 갑의 강박이네. 여기 갑의 강박에 못 이겨서 을이 것을 병한테 팔았네. 이렇게 알겠죠? 그걸 제3자한 사기 강박이죠. 만약에 보호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 알죠? 선이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죠? 3번이 돼야 되겠네. 4번은요. 미성년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죠. 그런데 갑이요 을과의 계약을 취소를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4번은 뭐냐? 지금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미성년자 갑으로부터 을이죠. 을하고 이걸 또 병이죠. 이렇게 병한테 했죠. 여기 2월 1일, 여기는 3월 1일이고 여기요 3월 1일 날 뭐란다? 미성년자가 취소하죠. 여러분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절대적 취소예요. 이때 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보호 안 돼.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아.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갑의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 자신이 뭐죠?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팔고 이전 등기해주고 나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무권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권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봐봐. 오케이. 자, 좀 갑의 무권대리인 을이 갑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죠. 이게 지금 갑의 거란 말이죠. 갑인데 무권대리인 을이요. 이것은 누구한테 팔았다고?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했죠. 정하고 팔았죠.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란 말이죠. 이건 무권대리니까. 이 사람 본인이고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가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이고 이게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해야 유효인데 추인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요 계약을 체결한 후 갑 자신이 부동산을 병에 팔고 갑이요 다시 그걸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요 언제요? 4월 1일 날 이렇게요. 병한테 팔고 병한테 등기해줬다. 그럼 당연히 병은 권리자로부터 취득했죠. 권리자로부터 취득했으니까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선악 불문하고. 그렇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이놈이요 그렇게 이전 등기해주고 나서 갑이 또 을의 무권대리를 추인했죠. 그런데 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 지금 봐봐 갑이 병한테 팔았잖아요. 누가 소유자? 병.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추인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이런 말이죠. 그럼 죄송한데요 앞에요 22하고 23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음 주 와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요. 알겠죠? 자 22를 보세요. 옳은 것은 이렇게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뭐가 되기 전까지? 취소되기 전까지. 3번요. 채무자와 제3자가 통정하여야 한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 무효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지인이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다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5번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의 포괄 승계 인도 뭐를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괄 승계인 누구죠? 상속인이죠. 상속인 아까 얘기했죠?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3번의 1번은요.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 결정할 여지가 줄고 완전히 박탈. 그것은 뭐다? 무효. 2번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물 줄고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이퀄 과실이 있다. 과실. 중과실. 누구나 보면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공장 짓는다고 땅을 샀다 이 말이잖아요. 알았죠? 공장 설립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3번 비진이 표시해서 진이라는 것은 뭐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OX, X. 4번 동기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로 동기착오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 사이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 합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도달이라는 것은 뭐죠?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요지할 수 있는 상태를 도달이라고 하고 현실적으로 내용을 알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수령할 것은 의미하지 않고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내용을 알아버리면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가 된다. 요지주의 이렇게.
여러분요 50페이지부터는요 25번 있죠? 다시 보는데요. 예, 뭐 양이요? 양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알겠죠? 일단 여러분요 한 대까지요. 일단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주간반은 자, 다음 주는 그냥 민법 총칙 끝까지. 주간반은 책 길을 시간을 위에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야간반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야간반은 해설하는 것을 야간반들은 사실 2번 이상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소화하는 것이 전부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야간반은 되도록이면 요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니까 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에 좀 더 중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